2021년도 경관 시험 최근에 있었던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1문이죠. 1문 보시면은 자, 갑과 을은 A 경찰서 일단 문제부터 볼게요. 문제부터 뭐 사례 쭉 길다 싶으면은 문제부터 보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사례는 여러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앞부분은 1번 문제에 관한 거, 밑에 건 2번 문제에 관한 거, 세 번째는 3번 문제에 관한 거 그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먼저 양가로 1, 2, 3부터 쓱 먼저 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자, 문제부터 볼게요. 양가로 1번. 자, 지방경찰청장 정해 을에 대한 직위제 처분은 위법한가? 자, 직위제 처분의 위법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통 직위제는 어느 때 하느냐? 뭐 직무수행 능력이 뭐 극히 뭐 성적이 뭐 근무가 뭐 극히 나쁘다, 부족하다 뭐 등등 불확정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직위제 처분이 위법하냐 물어보는 거는 판단여지 이론 가지고 이제 판단해봐라 그런 문제가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자 우리 첫째 줄 문제 처음으로 올라가서 볼게요. 자, 갑과 을은 A 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2020년 3월경 관할구역 내에서 대규모 불법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불법 게임장 내부를 둘러보았더니 법령에 규정된 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 기구 수십 대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갑을 비롯한 경찰 공무원들은 불법 게임장을 불시에 단속하였고 불법 게임물들을 즉시 수거하여 경찰서 지하 창고에 보관하였습니다. 여기서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불법 게임물들 즉시 수거하는 거 이거 뭐 법적 성질이 뭐냐? 행정상 즉시강제다. 우리가 그 부분을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행정상 즉시강제다 보니까 영장 없이 해도 되는 거야? 뭐 영장주의가 문제되기도 하고요. 그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다 싶으면은 대상적격 인정되겠느냐?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그리고 수거해서 폐기됐으면 협의의 소익이 없겠지만 수거하고 아직 폐기가 되지 않았으면 협의의 소익은 있다. 뭐 등등 관련해서 쭉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직위제 처분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볼게요. 자, 이후 갑은 불법 게임장 업주 병으로부터 자, 사건 직위제 처분이 제일 마지막 문단이네요. 여기 문제에서는. 자, 우리 제일 마지막 문단 볼게요. 한편 거기 보겠습니다. 한편. 자, 한편 을은 관할구역 내 불법 게임장 단속 성과가 났다며 정으로부터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제되었습니다. 을은 다른 경찰서에 비해 불법 게임장 단속 성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음에도 직위제 처분을 받은 것은 자신이 속한 지방경찰청 내부 통신망에 게임장 단속 경찰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거칠게 비판한 거. 자, 우리 지방경찰청 안에 게임장이 엄청 많은데 겨우 뭐 한 20명 보고 이걸 다 하라고 장난하냐? 니들이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좀 세게 썼더니 거기에 대한 감정적 조치로 이렇게 내가 직위제를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양가로 1번이 직위제 처분은 위법한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 뭐 사례집에 나와 있는 문제랑 뭐 거의 똑같은 부분이죠. 거기서도 뭐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낮게 봐가지고 직위제를 했던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직위제 처분은 위법한가? 특별거래관계 논의를 혹시라도 쓸까봐 그거는 논의를 할 것 해서 쓰지 말라고 친절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거래관계를 물어보는 부분은 아니죠. 특별거래관계는 언제 씁니까? 사법심사 받을 수 있겠는가? 또는 이거 사법심사 무슨 제약사항이 있겠느냐? 공무원신문으로 인해서 취소소송 제기하는데 무슨 제약사항이 있겠느냐? 뭐 이런 거 할 때 특별거래관계를 써주는 부분이죠. 여기는 직위제 처분이 위법한가만 쓰는데, 자, 직위제 처분이 위법한가라는 부분 판단 여지로 보통 많이 봅니다. 판단 여지로. 하지만 여기서 꼭 판단 여지로 쓰라고 써 있진 않죠. 따라서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접근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판례는 판단 여지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들, 행정청의 그런 전문성, 고유한 판단 다 존중해주겠다. 그러면서 결론은 그러니까 판단 여지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재량 일탈남용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 판례는 판단 여지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재량 일탈남용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걸로 푸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정확히 판단 여지로만 썼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문제를 내고 싶으면은 문제에다가 막 그런 걸 넣어야 돼요. 가로 안에 뭐 판단 여지 이론으로 검토할 것 또는 인사권자 정의 그렇게 반발하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은 내 판단 여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나에게 판단 여지가 주어지는 부분이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한 직위제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주장한다. 자, 정의 주장은 타당한가? 라는 식으로 나온다든지. 그래서 판단 여지라는 단어가 문제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판단 여지로만 써야 되는구나 라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뭐 직위제를 당한 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을이 이 직위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왜 위법하다고 주장하느냐? 판단여지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주장이 타당한가? 이런 식으로 판단여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만 꼭 이걸로만 써야 돼요. 그 이외에는 이렇게 그냥 위법한가라고 물어보면은
판례처럼 이걸로 부셔도 되고 많은 학자들 주장하는 것처럼 이걸로 해도 되고 뭘로 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자, 뭐 마찬가지로 재량의 일탈남용도 사실 오인 뭐 그밖에 뭐 행정법상 일반 원칙 위반이면은 재량의 일탈남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판단 여지 한계를 넘는 경우도 정확한 사실관계, 그렇죠? 사실조사 제대로 한 거,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 또 행정법상 일반 원칙 위반도 판단 여지 한계를 위반하는 겁니다. 행정법상 일반 원칙 위반. 다른 사람들은 단속 성과가 좋으면은 뭐 상을 준다든지 뭐 그러고 단속 성과가 안 좋았을 때 지게제하는데 나는 단속 성과가 좋은데 나를 왜 단속 성과 안 좋은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해? 이런 부분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 글 좀 썼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는 거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고 이렇게 행정법상 일반 원칙에도 반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똑같아요. 그래서 판단 여지로 주로 많은 교수님들이 판단 여지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은 판단 여지라고는 써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해도 틀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 사립에 나왔던 거니까 그냥 판단 여지로 접근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뒤에 예시답 한번 볼게요. 자, 뒤에 예시답 한번 보시면은 자, 쟁점이죠. 자, 판단 여지의 개념을 써주시면 되죠. 판단 여지란 자, 행정 요건이죠. 효과가 아니라 요건의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경우, 자, 그 해석에 있어서 행정기관에게 포섭의 자유를 인정해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기출도 그랬지만은 문제에서, 요거, 지게제 처분이 위법한가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법심사가 가능하겠는가, 사법심사가 뭐, 가능한가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법심사가 가능하냐 관련된 부분은 뭐 문제가 나올 만한 게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통치행위인데 혹시 이것도 사법심사가 가능하냐 그런 부분들이죠. 주로 이제 단문에서 우리가 이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특별권력관계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특별권력관계라서 사법심사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 또 하나 판단여지니까 사법심사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냐라고 물어보진 않고 위법하냐라고 물어봤던 부분이에요. 어쨌든 개념에다가는 우리가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판단의 이제 개념을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참고조문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조문을 활용해서 직위대 처분의 근거에는 국가공무법 73조 1항 2호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라고 불확정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확정 개념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 여지의 한계를 검토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법 73조 3 1항 제2호 그 부분을 우리가 언급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판단 여지 인정 여부죠. 그래서 이제 학설 써주시고, 자, 판례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판례는 마지막에 끝날 때 판단 여지라는 용어를 이제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식으로 끝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뭐, 재량과는 구별하는 것이 좋겠다. 재량은 효과. 뭐뭐 할 수 있다. 효과. 지게제를 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재량이고, 뭐뭐에 해당한다면, 직무수행력이 부족하다면, 뭐뭐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은 요건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봐서 판단 여지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검토에서는 구별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판단 여지를 인정하게 되면은 3번 인정 범위에서 4가지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구비 예정. 그래서 구속적 가치평가 그 다음 비대체적 결정. 자, 예측적 결정, 미래 예측적 결정. 그 다음에 정청, 행정 정책적 결정. 이런 거죠. 4가지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단 여지 한계죠. 자, 그래서 판단 여지의 한계. 그래서 이제 판단 기관이 이제 적법하게 구성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절차적 규정을 준수해야 되죠. 행정절차법을 비롯해서 각 개별법에 나와 있는 절차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정해야 되고 마지막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되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죠. 자, 5번 결론 볼게요. 자, 지게제는 공무원 관계에서 근무 평정에 한계되는 비대체적 결정 영역에 해당합니다. 비대체적 결정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단 여지가 가능한 부분인 건 맞아요. 자, 그러나 의뢰 관할 구역에서의 불법 계엄령 단속 결과 단속 성과가 다른 경찰서에 비해서 뛰어난데도 단속 성과가 낮다고 해제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판단 여지 한계를 이탈해서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성과가 뛰어난 자를 성과가 낮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했다는 점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자,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을 갖게 다른 것을 다르게 해야 하는데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죠. 따라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그러니까 무조건 사안의 포섭에서 많이 써주면 점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써주는 거죠. 그래서 굳이 하나 더 써주는 게 자, 한편 비판적인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성과가 뛰어난 자에 대해서 직위대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친 재량권의 행사다. 직위제 권한이 너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비례원칙 항상 깍두기처럼 행정법상 일반 원칙 위반에다가 우리가 추가해서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정하지도 않았고 단속 성과가 좋은데도 그걸 낮다고 잘못 판단했고 판단이 제대로 안 됐고 또 하나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최대한 많이 찾아서 써주시면 점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 한계를 위반했으니까 의뢰에 대한 직계제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재량 일탈례명으로 풀어도 뭐 똑같은 거죠. 재량 일탈례명으로 풀어도 사실오인,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 행정상 위반 원칙 위반. 그래서 재량을 일탈례명하여 위법하다. 결론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별하지 말자는 견해가 그래서 이제 꽤 있는 거죠. 판례도 굳이 판단해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가 아니 어차피 뭐 결론은 재량 일탈례명으로 하나 어차피 위법하다는 결론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재량 일탈례명으로 풀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아까 첫 번째 문장 봤었죠?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즉시 수거해서 경찰서 지하창고에 보관했다는 거죠. 거기서 바로 이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문제 볼게요. 자, 만약 갑이 수거한 불법 게임 기구들 중에 수십 대를 지금 확인하고 수거했다고 했습니다. 이 수십 대 중에 육안으로는 적법 게임인지 불법 게임인지 잘 구별되지 않는 적법한 게임 기구도 한 대 포함된 경우 병은 이로 인한 손해를 전부받기 위해서 누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가? 역시 우리 사례집에 나와 있는 문제죠. 자, 누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가? 아니 지금 갑이 경찰 공무원이니까 경찰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적법한 게임 기구까지도 즉시강제로 그냥 수거해 가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봤다. 경찰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국가한테 배상하면 되는 건데 누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가? 결국 이 경찰 공무원 개인 갑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 청구권 인정 여부인데 우리 시험에 나왔죠. 우리 시험 2020년도에 2020년도에 문자 메시지 보내다가 사고 났는데 이때 경찰 공무원이 순찰차 사고 가다가 사고 났으니까 자배법에 따라서 운행자는 국가고 결국 이제 국가한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이미 우리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가로 2번은 그렇죠? 사례집에도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문제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뭐 양가로 2번의 결론은 뭐 국가를 상대로도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공무원 개인 갑한테는 하기는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중과실일 경우에만 경찰 공무원 개인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육안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아요. 구별이 되지 않죠. 이거 가지고 구별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너는 뭐 고의에 가까운 그죠?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라고 중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거기다가 거의 절반 정도가 적법한 게임 기구인데 그걸 수거했으면 모를까 수십 대 중에 딱 한 대뿐이었어요. 수십 대 중에 한 대뿐이죠. 그러니까 쓱 훑어보니까 불법 게임물 허락 마지막 딱 하나 것만 놓치고 다 불법 게임물이네. 그래서 수거한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중과실이라고 하기는 뭐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양가로 3번 문제 볼게요. 양가로 3번 문제도 역시 우리 모의고사에서 저번 주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봤던 그 내용이죠. 우리 세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설문에서 세 번째 문단. 자, 이후 갑은 불법 게임장 업주 병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으로 점심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이 사실이 청문감사관실에 적발되었고 A경찰서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정은 갑에 대해서 정직 3월 처분을 내렸다는 겁니다. 지방경찰청장이 정에 대해서 정직 3월 처분 내렸죠. 자, 청장 정의 볼게요. 자, 청장 정의 정직 3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갑은 병으로부터 접대받은 식사 비용이 소액인 점을 주장하면서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내가 한 잘못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정직 3월 처분에 대해서 소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비례 원칙에 반합니다. 이런 거 주장했겠죠. 그래서 정직 3월 처분에 대해서 소청 제기했는데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위가 정직 3월을 이제 감봉 3월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아니라 변경하라는 처분 명령 제기를 하였다. 처분 띄어쓰기가 잘못됐네요. 자, 변경하라는 처분 명령 제기를 하였다. 즉 감봉 3월로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감봉 3월로 변경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명령 제기를 내린 거죠. 자, 그러면은 명령대로 청장 정은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감봉 3월로 바꿉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가 명령 제기를 했고 그다음 정은 갑에 대해서 감봉 3월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명령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감봉 처분서를 송달받은 갑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 문제는 요거 두 개 중에서 뭐가 소외 대상이냐를 묻는 문제죠. 양가로 3번 볼게요. 갑이 자신에게 행하여진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처분으로 대상으로 할 것인가? 자, 갑이 자신에게 행하여진 처분에 대해서 처분은 뭡니까? 정직 3월 처음에 있었던 처분. 이게 원처분이죠. 근데 정직 3월은 소청위가 변경하라라고 해서 변경했죠. 감봉 3월로 변경했습니다. 정직 3월은 감봉 3월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은 없어진 거지. 정직 3월이 없어지고 감봉 3월로 된 거니까 이것만 남은 거 아니냐? 보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 판례는 그대로 살아있다. 뭘로?
감봉사물로 변경된 채로 살아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변경된 원처분이라고 부르죠. 감봉사물로 변경된 원처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명령했으니까 명령대로 바꾼 거죠. 변경한 처분, 변경처분. 처분은 두 개예요. 요거는 변경하라라는 변경 명령 재결. 변경 명령 재결. 자, 이건 재결이에요. 재결. 처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갑이 자신에게 행해진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처분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자, 재결 빼고 처분 두 개 중에서 어떠한 처분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처분 중에서 뭐가 소요 대상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 처분이 있으면은 얘는 없어졌으니까 얘가 소요 대상이다. 그렇지 않다. 이거는 변경된 상태로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요게 소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뭐 단지 그 살짝 바꾼 것뿐 크게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요게 소요 대상이다라는 견해, 이게 이제 판례고 검토를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문제가 이제 좀 어려울까봐 제소 기간을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로 보니까 제소 기간 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전제로 함. 그래서 뭔 말입니까? 제소 기간은 검토하지 말라는 문제예요. 그렇죠? 제소 기간은 쓰지 말라는 얘기죠. 제소 기간 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소기간을 안 물어보는데 제소기간까지 같이 물어봐야 사실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제소기간도 같이 검토해봐라 라고 물어봐야 사실 제대로 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이거 지금 다투는 건데 변경된 원처분이냐 변경처분이냐인데 내용은 똑같잖아요. 이것도 정직 감봉사물, 이것도 감봉사물 똑같기 때문에 뭐 그리고 피고도 똑같이 이거 누가 있어? 경찰청장 정, 지방경찰청장 정. 이것도 누가 있어? 지방경찰청장 정. 피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두 개를 굳이 왜 나눠서 이렇게 판례가 따지는데 그거는 제소기간 때문에 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소기간도 같이 물어봐야 이제 좀 문제가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날짜가 엄청 많이 나와요. 날짜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정작 문제에서는 제소기간은 또 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냥 어떠한 점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것만 물어보고 끝이에요. 그게 좀 그런 부분이죠. 날짜가 제소기간이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은 똑같이 감봉사물을 다투는 건데 다만 이걸 소요 대상으로 삼으면은 이거 있은 날로부터 90일, 즉 이거 감봉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까지 제기하면 되는 거고, 자 요걸 소요 대상으로 보게 되면은 요거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거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원칙이지만 행정심판을 거쳤기 때문에 이거 재결서를 송달받는 날부터 90일로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송달받는 날부터 90일, 그걸 이제 우리가 답안에다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제소기간 내에 취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딱히 그냥 어떠한 처분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만 물어보고 있는 게 문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봐주시면은요, 뒤에 뭐 참조정은 뭐 나와 있고 하죠. 뒤에 좀 참조정은 나와 있고 하는데, 어떠한 처분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관련해서 딱히 이렇게 뭐 쓸만한 사실 조문들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특히나 뭐 참고조문에 제일 마지막에 행정소송법 19조도 주어져 있는데, 19조 같은 경우도 뭐 일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같이 세트로 항상 나오는 게 2조예요. 2조 1항 2호에서 그럼 처분 등이 뭔데, 처분이 뭔데, 그 개념 정의조항까지 해서 2조 19조가 같이 나옵니다. 보통 이것이 소위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대상 적격이 있는가, 처분에 해당하는가 등등 물어보면은 항상 2조와 19조가 같이 참고조문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이것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뭐 처분성이 있느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이런 대상 적격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당연히 처분인데 그 처분 두 개 중에서 뭐가 소요 대상이냐라고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19조 본문을 활용하기도 그렇고, 또 19조 단서를 활용하라. 자, 단서는 원처분제를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의한 위법이 있음을 하는 경우에 하나인데, 이 19조 단서를 우리가 언급을 하면서 답안을 써야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입니까? 처분뿐 아니라 재결도 같이 물어볼 때. 그래서 처분과 재결 두 개가 있는데 뭐가 소요 대상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이때는 우리 행정소송법 보니까 둘 다 소요 대상이 될 수 있게 돼 있네. 근데 그러다가 판결에 무슨 저축 생기거나 하면 어쩌려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걸 처분을 갖다가 원처분을 소요 대상으로 하고 재결은 예외적으로만, 재결 자체 고의한 위법이 있을 때만 하도록 법이 되어 있구나. 그걸 이제 그때 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결주의에 관한 논의, 즉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그리고 우리 행정소송법의 태도, 그리고 재결의 고의한 위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등등 그런 한 답안의 내용은 재결이 들어갔을 때 쓰는 거예요. 재결이. 그죠? 그래서 재결과 처분이 있는데 뭐가 소요 대상이라고 물어보면은 꼭 그 부분을 써줘야 돼요. 19조 단서. 그죠? 19조 단서 부분. 그래서 재결주의와 원처분주의가 있는데 우리 19조 단서에서는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재결 자체 고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은 곧 원처분에 넣고 재결 자체만
존재하는 그죠? 그래서 주절 내용. 그래서 뭐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에 하자가 있음을 의미한다. 뭐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9조를 활용하기도 그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안에 쓸 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이제 예시답 한번 볼게요. 로마자 3번. 로마자 3번 보시면은 자, 1번 쟁점이죠. 자, 소통심사위원회의 변경명령 제기에 따라 원처분청의 변경 처분이 있는 경우 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처분은 자,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된 원처분이 있고 또 하나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한 변경 처분이 있고 자, 처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어떤 처분이 소요 대상이냐. 그러니까 처분 두 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밝혀주셔야 돼요. 변경된 원처분과 변경 처분이 있고 두 개 중에 뭐가 소요 대상인지를 지금 묻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이런 문제 처음에 막 사법시험 뭐 행정고시 처음 나왔을 때 뭐 거의 답안을 사람들이 못 썼어요. 책에도 없고 막 잘 안 보이고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야? 뭐야 이게 막 그런 충격을 줬던 충격과 공포의 문제였는데 몇 년 다음에 또 나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다 보고 지금은 뭐 거의 변호사 시험에서도 단골 문제로 항상 나오는 부분인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충격과 공포였죠. 근데 어쨌든 이게 쟁점 자체를 쓰질 못해. 뭐지? 이게 변경된 원처분, 변경처분 이런 단어조차 이게 생소한 뭐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쟁점에다는 이걸로 시작하셔야 돼요. 변경된 원처분, 변경처분 두 개 중에서 뭘 물어보는 문제냐 이거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학설이죠. 자, 변경처분이 있더라도 원처분은 소멸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변경된 원처분 그걸 소외대상으로 삼으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변경처분은 원처분을 소멸시키고 대체하는 처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진 원처분을 뭐 소외대상으로 삼느냐. 변경처분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변경처분이 소외대상이다라는 견해가 대립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판례.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한 후 그 다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 변경된 원처분을 얘기하는 거죠.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 자, 변경된 원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소외대상이 뭐냐를 따지는 거는 제소기간 때문에 따지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원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이 되는 거죠. 자, 3번 검토죠. 자, 변경제결은 원처분을 소멸시킨다기보다는 뭘로 보자? 감경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감경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원처분을 소멸시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원처분은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소유대상으로 삼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결론이죠. 자, 갑은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문제처럼 이렇게 가로 안에 뭐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물어보는 질문도 어떠한 처분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서만 딱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쓰는 부분이고 우리 저번 주 모의고사 본 것처럼 어떠한 처분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제소기간까지도 따져봐라. 취소소송의 이제 기산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느냐 이렇게 제소기간까지 물어보게 되면은 그때는 목차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제소기간에 관해서도 써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제소기간에 관한 조문 행정소법 20조 당연히 참고조문에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시험에서는 20조 안 줬네요. 참고조문 당연하죠. 왜? 아니 가로 안에 제소기간은 당연히 지켰다고 생각하고 아예 답안에 쓰지도 마. 그랬으니까 참고조문에도 안 줬던 거고 자, 만약 제소기간까지 물어보게 되는 게 원래 정상적인 문제고 그러면 반드시 20조가 줄 겁니다. 그럼 최대한 우리가 20조를 활용해가지고 또 답안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20조 1항 단서에 의해서 2항에 의해서 단서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재결서를 송달을 받는 날부터 90일까지 제기하면 된다. 그 부분까지 우리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번 문제도 뭐 사례집에 있는 내용, 뭐 2번 문제도 뭐 사례집에 있는 내용이고 특히나 우리 최신 기출이니까 뭐 아예 안 봐도 되는 부분. 양가로 3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출제 유력하다고 보기, 굉장히 출제 유력하다가 아니라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정도의 문제였어요. 왜냐면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그죠? 뭐 아직도 뭐 고시생들도 아직도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고시생들도 이거 그러니까 나오면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미 경찰 간부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우리 시험에서 더욱더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더 난이도를 올려가지고 제소기간도 아마 물어보는 문제로 나올 거예요. 또는 이게 나오거나 또는 뭐 변경 명령 제결이 아니라 변경하는 제결. 그죠? 직접 내가 감봉 3월로 소청이니까 바꿔줘 버린다. 그럼 딱 이거 두 개만 남겠죠? 요건 없겠고. 그 중에서 재결과 변경된 원처분 중에 뭐가 소요 대상이냐라고 묻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번 주 우리 모의고사 봤던 문제, 그걸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문도 뭐 우리가 첫 번째 문제가 단문 부담이죠. 부담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부담. 근데 우리 2010년도에 25점짜리로 우리 시험에 이미 나왔었어요. 최근 10년치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 게 불문율인데, 2021년 시험이면 10년 지났으니까 2010년에 나왔던 거 부담 다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딱 10년만 딱 지키고 한다. 근데 이미 뭐 시험 낼 만한 것도 중요한 것도 많이 아직도 남아있고 하니까 그런 걸 위주로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도 이제 우리가 아예 마음 놓고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어요. 배제할 수는 없고 이제 부담도 어느 정도 좀 보셔야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행정소송상 가구제는 우리는 뭐 볼 필요 없죠. 왜 2017년도에 20점짜리로 우리 시험에 나왔었어요. 2017년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행정소송상 가구제 같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사례 문제 대비해서 보셔야 되고 단문으로는 딱히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2017년도에 내고 2021년도에 또 가구제를 설마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기출문제를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